위대한 개츠비 작가 F. 스코트 피츠제랄드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문단으로부터 미국 사회의 순수성 상실과 이상의 종말을 탐구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출신 F. 스코트 피츠제랄드는 1925년 출간한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세를 얻은 작가이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개츠비는 발표 당시 목가적인 미국의 낭만을 철저하게 믿었던 개츠비의 꿈이 현실의 냉혹함으로 깨지는 과정은 미국의 순수성과 이상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개츠비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유럽 전선으로 떠나자 애인 데이지는 곧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린다. 그 후 자신이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애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믿은 개츠비는 오직 돈을 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산전수전을 겪어 마침내 거부가 된다. 개츠비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 데이지에게 다가가 재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처녀 시절의 낭만적인 모험보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실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데이지는 옛 애인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부한다. 그렇지만 정확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개츠비는 어느 날 데이지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몰게 하고 데이트를 즐기다가 그만 남편의 정부를 치어 죽이는 사고를 일으킨다. 아직 사랑의 감정이 짙게 남아있던 개츠비는 데이지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를 알아차린 데이지는 남편과 짜고 정부의 남편 윌슨에게 개츠비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제보한다. 분노한 윌슨은 개츠비의 집을 찾아와 권총을 발사한다. 개츠비는 수영장에 빠져 죽고 데이지와의 결합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라스트에서 소설의 화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닉 캘러웨이가 세계가 애도를 표시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개츠비의 영전에 도덕적인 부동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이미 사라져버린 미국인들의 꿈이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업주의가 성공을 거두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F. 스코트 피츠제랄드의 문학적 재능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 1931년 발표한 바빌론 재방문이다. 원작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내가 마지막 본 파리로 영화화되면서 새3원작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2차 대전이 종전을 향해 치닫는 시기 독일군을 몰아내고 파리로 입성한 미국 군인 대열에 끼어있는 찰리. 마침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헬렌을 만나 단번에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그렇지만 찰리는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 술과 여자에 탐닉하는 방탕스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반발한 헬렌은 찰리가 보는 앞에서 미남 청년과 키스를 한다. 질투에 사로잡힌 찰리는 만취돼 집으로 돌아온다. 뒤따라온 헬렌은 문을 잠근 채 잠에 골아떨어진 찰리를 깨우다가 지쳐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 그만 객사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렌의 언니 마리오는 알코올 중독자인 찰리에게 딸 오노리아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양육권을 요구한다. 2년 후 체코 프라하에서 거주하다 다시 파리를 방문한 찰리는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다면서 마리온에게 딸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한다. 마리온도 약속을 하지만 찰리의 술친구들의 농간으로 마리온이 태도를 바꿔 수포로 돌아간다. 찰리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술집을 찾는다. 피츠제랄드는 찰리가 활락과 방탕 그리고 향수를 연상시키는 바빌론 같은 파리에서 지나가 버린 추억에 매달려 방황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악몽이 결국 미래까지도 파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창작 의도를 밝혔다. 문학 비평가들도 딸을 되찾지 못한 찰리의 행적은 지나온 시절에 대한 향수를 청산하지 못해 미래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농축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작품 분석을 내놓았다. F. 스코트 피츠제랄드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 리스트를 알아보자. 위대한 개츠비 2013년 MTV 세대를 겨냥해 감각적인 영상을 펼쳐준 물랑 루즈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세를 얻은 호주 출신 바즈 루어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손을 잡고 시대를 빛낸 명작을 리바이벌 시켰다. 1920년대 도덕적 윤리관이 허물어지고 재즈가 유행하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뉴욕. 닉은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있는 이웃 개츠비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떠벌이는 백만장자 개츠비는 비밀이 가득한 사나이.
토요일마다 수많은 명사들을 집결시키는 친목 모임을 주도한다. 닉은 사촌 데이지와 개츠비가 옛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데이지는 가난한 데다 전쟁터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개츠비를 잊고 부유한 탐과 결혼한 처지. 남편 탐은 정비공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 우연히 개츠비와 재회하게 된 데이지는 잊혀졌던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지만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감독 바즈 루어만,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캐리 멀리건, 토비 맥과이어. 위대한 개츠비. 1974년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각색을 맡았다는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순수를 상징하는 푸른빛 수영장에 빠져 죽음을 당하는 개츠비의 모습은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었다. 브루스 던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데이지 남편 역을 연연하고 있다. 감독 잭 클레이튼, 주연 로버트 레드포드, 미아 페로우, 카렌 블랙. 내가 마지막 본 파리. 1954년 2차 대전 전후의 파리는 이혼, 취객들의 싸움, 그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서민들의 행각이 뒤섞인 혼란스런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술에 탐닉해 아내와 딸마저 상실하게 되는 찰리 역의 반 존슨, 아내 헬렌 역으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등장해 청순한 미모를 과시하고 있다. 헬렌과 짧은 로맨스를 벌이는 청년 웹 역으로는 후에 제임스 본드로 유명세를 얻었던 로저 무어가 등장하고 있다. 동생 딸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는 마리온 역의 도나 리드의 옹골찬 연기가 돋보였다. 감독 리차드 브룩스, 주연 반 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도나 리드.